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기념일을 맞은 무리뉴 감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무리뉴 감독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 달력을 보니까 그건 좀 미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오늘이 바로 무리뉴 감독 토트넘 부임 10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일단 박수. 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선 정말 굴곡이 많았던 100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성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만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바로 그 100일 지금 볼리TV가 정리해봅니다. 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무리뉴 감독 부임 발표가 나기 전까지 토트넘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역대급이라 불러도 좋을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리버풀이 무패 행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동안 토트넘은 그야말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당시의 순위표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승점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4위의 순위는 분명 충격적이죠. 경기를 12번 했는데 벌써 4번이나 진 상태였어요. 그 사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홈에서 2대7로 대패를 한다거나 당시 리그 최하위던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3으로 졌던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결국 포체티노 감독은 A매치 기간에 돌입한 11월 19일 지휘봉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무리뉴 감독 선임이 발표가 됐어요. 다니엘 레비 치밀해요. 다니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순위표만 놓고 보면 무리뉴 감독의 부임은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부임 당시 14위였던 순위가 지금은 6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물론 중상위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전력 이탈이 심한 상태라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초년병 시절 포르투를 겨울에 맡았던 때를 제외하면 무리뉴 감독은 늘 프리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 첫 해부터 새로운 시즌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채로 감독 업무를 시작을 한 거죠.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이 해외 진출한 후에 처음으로 시즌 도중에 맡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2004년 첼시에 갈 때나 2008년 인터밀란, 2010년 레알 마드리드, 2013년 첼시 복귀를 거쳐서 2016년 맨유에 부임할 때까지 무리뉴 감독은 시즌 도중에 잘린 적은 있어도 새롭게 팀을 맡게 될 때는 늘 새로운 시즌을 자기 책임하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즌 중반에 부임을 한 데다가 팀 성적이 최악이었고 무엇보다 부상자가 줄줄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자기 축구를 심고 어쩌고 할 여유가 사실상 없었어요. 전임 포체티노 감독이 쓰던 전술과 그 당시 선수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즌을 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팀을 무리뉴의 팀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했던 그런 100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무리뉴 감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긍정적인 기록인데요. 이분은 어떤 팀에 가든 2년차 때는 꼭 리그 우승을 했어요. 보시면 포르투, 첼시, 인테르, 레알, 메뉴 시절 빼고는 다 그랬습니다.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는데 맨유를 제외한 5개 클럽에서 2년차에 수집한 트로피를 따지면 모두 12개라고 합니다. 참고로 맨유에서는 1년차 때 트로피를 3개 떴었죠. 리그컵, 유로파리그, 커뮤니티 실드. 바로 이런 우승 청부사의 면모야말로 토트넘의 레브 회장이 포체티노를 버리고 무리뉴 감독을 토트넘으로 데려온 결정적인 이유겠죠. 결승 진출이 성과인 팀에서 이제는 트로피를 따내는 팀이 되겠다, 일종의 선언을 한 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시즌보다 다음 시즌에 토트넘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2년차에 벌어질 많은 일들에 벌써부터 관심이 많은 거죠. 개인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 중반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온전한 2년차 시즌으로 봐야 하느냐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무리뉴 감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서 빨리 7월 1일이 됐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했었죠. 마치 군대 간 친구들이 훈련소에서 야 눈 감았다 뜨면 저녁일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죠. 물론 이 표현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상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엉망인 올 시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쓴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토트넘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100일 동안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안타깝게도 토트넘이 부상병동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리뉴 감독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난 시즌의 혹사와 여러 불운들이 겹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이탈한 최근의 상황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체티노의 토트넘을 상징하던 데스크 라인이 붕괴된 것도 100일간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데스크 붕괴의 조짐은 이미 올 시즌 출발전부터 있었어요.
데스크의 엔진가드 같던 에릭센이 팀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결국 또 이 레비 회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분 얘기는 계속 나올 테니까요. 에릭센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아니했다는 겁니다. 붙잡아 둘 건지 내보낼 건지 확실히 결정을 한 뒤에 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끌고 왔잖아요. 제때 팔았다면 몸값이 1억 유로는 좋게 될 선수인데 뭐 거의 공짜로 놓칠 뻔했고 에릭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대체자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센이 어떤 태도로 나왔든 간에 결국 구단 입장에서 대처를 못한 것은 분명하죠. 물론 계약 만료 5개월 남겨놓고 거의 250억 원이나 받아내니 레비 회장의 수완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팀 분위기 엉망되고 그만큼 전력이 흔들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혹사당하던 케인과 손흥민이 연달아 다치고 데스크가 붕괴된 것이 지난 100일간 무리뉴가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D가 된, 그러니까 델레 알리인데요. 어쩌면 이 친구도 당분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퍼거슨 감독이 또 1승을 한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알리가 자기 SNS에 그 맥주 바이러스 관련해서 인종차별 포스팅을 했잖아요.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아마 3월 중에 징계를 먹일 것 같습니다. 알리에게 3월 5일까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듣고 나서 이제 징계 절차를 가기 때문에 석 달 전에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뭐 절친한 팀 동료인 맨디에게 인종차별적 농담을 건네는 포스팅을 올렸다고 해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 받았었죠. 벌금도 냈었고 이걸 감안한다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알리 측에서는 베르나르도는 트위터 공개 포스팅이었고 나는 친구 공개였다. 누가 내 허락 없이 유출한 거다. 뭐 이러면서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인종차별에 민감하잖아요. 축구계가. 노 레이시즘. 뭐 징계를 받든 안 받든 이미 데스크 시절에 알리는 사라져버렸지만 말이죠. 뭐 얼마 전에 못해서 교체된 뒤에 벤치에서 화풀이 하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무리뉴 감독이 다시 알리를 쓸까? 네, 다시 부상 얘기로 돌아가면 무리뉴 감독에게 지난 100일은 부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얇은 선수층이 거의 회전문 부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치면서 습자지 수준이 됐어요. 이쯤 되면 토트넘 핫스퍼가 아니라 토트넘 호스피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전급 부상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여름 역대급 이적료죠. 역대 최고 이적료 무려 900억 원입니다. 900억 원. 네, 이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은돈벨레 같은 경우 장기 결정은 아니지만 꾸준히 스타팅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잘한 부상이 좀 많은 상황이고 무리뉴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제 한탄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예측 불허입니다. 따로 이제 은돈벨레 상태 좀 바꿔보려고 훈련 프로그램 바꿔주고 했다는데 아무튼 리그와 컵,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24경기. 생각보다 많이 뛰었네요. 네. 하지만 이 중 풀타임을 뛴 게 4번밖에 없어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무리뉴 감독 부임 당시 이미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요리스 골키퍼는 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심심하면 어딘가 이상해지는 라멜라 역시 무리뉴 감독의 전술 구상에 영향을 미쳤던 선수들입니다. 물론 지금 나란히 빠져있는 케인과 손흥민의 공백만큼 무리뉴의 100일에 결정적인 이탈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무리뉴 감독의 다음 100일은 포스트 데스크 라인의 어떤 후계 시스템? 네, 이게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근에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이제는 포체티노보다는 무리뉴 세대의 새로운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로셀소, 베르베인, 탄강가 같은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 운영에서 무리뉴 감독이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변화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첫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팩입니다. 뭐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리뉴 감독은 전통적으로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박아두는 그런 전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포르투 시절의 코스티냐, 첼시 시절의 마케렐레, 인터밀란 시절의 티아고 모타, 뭐 캄비아소, 뭐 자네티도 뛰었었고 레알 마드리드 때의 케디라, 첼시 2기 시절에는 마티치, 메뉴 때는 여러 선수들을 번갈아 썼는데 재미를 못 봤죠. 그래도 그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들을 계속 물색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 와서는 그걸 좀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에릭 다이어와 해리 잉크스를 부임 초기에는 그 자리에 계속 두나 싶었는데 요즘 경기를 보면 그렇게 아예 내려앉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에 적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으로서 마땅한 선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즌까지 이걸 좀 미뤄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이 옛날 전술 쓴다 이런 비판을 듣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포지션인데 아무튼 이걸 쓰지 않는 최근의 변화, 무리뉴 감독 100일의 가장 인상적인 전술적인 어떤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두겠다고 다이어를 계속 쓰다가는 초과 상관을 다 태우게 생기긴 했어요. 여름에 누구 좀 데리고 올래나? 다음은 세르지오 오리에의 최대치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에가 여전히 기복이 좀 심하잖아요. 특히 그 똥크로스. 그런데 원래 오리에가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아예 주전에서도 밀렸던 수준이죠.
트리피어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때 포체티노 감독이 카일 워커 피터스보다도 후순위에 우리를 뒀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 선발이 6경기밖에 없었고 올 시즌에도 그닥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왼쪽에 데니 로즈보다도 더 보강이 필요한 게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로즈는 뉴캐슬로 떠났고 우리에는 남았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현재까지 리그 전 경기 출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난 주말 첼시전에 교체로 들어간 걸 빼면 그 경기는 워낙 또 수비적으로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 경기 빼고는 모두 선발 출전했어요. 경기력에 논란이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안티팬도 많은 우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리뉴가 왼쪽 풀백을 수비만 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공격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 시즌에도 이 친구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 시즌 우리 애가 좀 살아난 것은 분명한 부분이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역시 손흥민 얘기입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윙어들한테 수비 엄청 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수비 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손흥민 윙백 전환한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심하게 내려와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게 뭐 손흥민의 결정력을 못 믿어서라거나 무리뉴 감독이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리뉴가 그렇게 허튼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맨유 그만두고 놀던 시절에 축구 해설자로 활동하면서 손흥민을 극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속공 상황에서 손흥민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그렇게 좀 자기의 소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와서도 이전 포체티노 감독보다 훨씬 더 손흥민을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이전 시즌들은 차치하더라도 올 시즌만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15경기를 뛰었는데요. 풀타임은 그중에 절반도 되지 않는 6경기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거의 붙박이로 풀타임을 뛰게 하고 있어요. 무리뉴 체제에서 손흥민이 선발로 나온 경기가 15경기인데 퇴장 상황을 제외하면 2번 빼고 모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 2번도 88분과 90분 교체 아웃이었어요. 무리뉴가 손흥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경기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여러 차례 애정을 드러냈죠. 아예 대놓고 나는 손흥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아들이 그랬다며 손나우드라고 부른다거나 스킨십과 미소를 교환하는 장면도 정말 좀 자주 볼 수가 있었죠. 무리뉴 초기에는 손흥민의 악수를 거부했다며 뭐 걱정하시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100일이 무리뉴가 손흥민과 사랑에 빠진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 100일이 아니라 한 열흘밖에 안 걸린 것 같긴 한데 손흥민이 다쳤을 때 허트브로큰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덤이죠. 무리뉴 감독이 어느 한 선수한테 이 정도로 애정을 보인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좀 안타까운 것은 수비력이 좀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수비 잘하기로 유명한 그 수비 조직력 잘 만들기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이 팀을 맡았는데 이제 3번 빼고는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좀 무리뉴 감독 고민이 많은 그런 100일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전문 매체죠. 이 디 애슬레틱이 최근에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좀 정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100일간 무리뉴 감독이 보여준 100가지 특징 뭐 이런 기사인데 토트넘 담당인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쓴 건데 좀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제가 몇 개만 한번 읊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특징, 습관을 잘 안 바꾼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정한 기자회견 시간을 바꾸는 일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간 약속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늦는 법이 없고 오히려 일찍 오는 경우는 있다고 이러시는 감독님들이 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가끔 훈련장에서 자고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워커홀릭이네. 재밌는 게 아재 개그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 보면 데드조크, 영어로 이제 아재 개그가 데드조크라는 게 좀 신기한데 콩글리시 아닙니다. 아재 개그 무리뉴 감독네. 선발 명단을 일찍 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경기 라인업을 수요일에 미리 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아파도 참고 튀는 거를 좀 칭찬한다고 이제 프레셔스 커머디티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떤 그런 정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그래서 부상 달고도 팔 부러지고도 뛰었나? 자, 그리고 선수들이 출산 휴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네, 가끔 해외 스포츠 보다 보면 선수들이 아내 출산 때문에 경기를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리뉴 감독은 얼마 전에 그 알더베일트가 그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해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번 주에 안 나오냐고 알더베일트.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는 아내가 보면 되죠. 애 낳는 거 보고 하루 있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는 톱 프로페셔널의 무대입니다. 네. 굉장히 좀 뭔가 동양적인 사고인가?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선수들 언급할 때 이제 보이스나 이 보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But even so, the boys gave everything.
My boy, my boys. 네. 보통 가이스나 아니면 이 플레이어스 또는 뭐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리뉴 감독의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100일 뒤면 올 시즌이 끝난 뒤죠. 예, 그때 토트넘은 과연 어떤 순위에 있을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땄을지,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회복해서 또 어떤 몸 상태로 있을지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